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고 재학생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응용 수학과 학과장님이신 추상목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노에너지 화학과 이영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생명과학부 백승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과학부 신소희 교수님이십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 질문을 해주신 학생 패널분들은 먼저 데이터 응용 수학과 1학년 문성진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노에너지 화학과 체육 차장을 맡고 있는 2학년 박준현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부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3학년 이혜빈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과학부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생활체육전공 2학년 김자은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가급적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수님들께서는 학생 패널의 질문에 2분 이내로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2분을 초과할 경우 벨소리와 함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딱딱한 분위기를 좀 녹이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크쇼는 무대에 자리하신 8분의 패널 교수님과 학생 대표의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개 학과 교수님과 학생 대표가 평소에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이구동성 게임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식은 다 아실 거라 믿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식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시고 제가 주제 문장과 들어갈 단어를 말씀드리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둘 중에 단어 하나만 지체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응용 수학과의 팀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집은 역시 땡땡이 최고다.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네, 데이터 응용 수학과의 팀워크는 조금 아쉬운 관계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에너지 화학과 차례입니다. 술은 역시 땡땡이 최고다. 소주 대 맥주. 하나 둘 셋. 나노에너지 화학과 패널분과 교수님의 팀워크가 정말 좋았으므로 제가 기념품 하나씩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부 준비되셨나요? 생명과학부의 마스코트는 땡땡이다. 마우스 대 권영남. 하나 둘 셋. 네, 생명과학부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과학부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누가 뭐래도 스포츠과학부의 대표 얼짱은 땡땡이다. 신소희 대 우민정. 하나 둘 셋. 네, 패널분들과 교수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단상에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모든 패널분과 교수님들께 기념품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과학기술융합대학 학생회가 함께하는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패널분들은 질문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응용 수학과 1학년 문성진입니다. 먼저 데이터 응용 수학과 학과장님이신 추상목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학과 2학년 학생이 수학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술은 기술 연마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은 어떤 기술을 연마하느냐 이전에 필요 조건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 관문을 넘어가야 어떤 기술을 연마하면 좋을지 보입니다. 근데 수학 분야에서는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봐야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가 보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주셔도 그거는 교수님 말씀이고 내가 느끼려면 그 첫 번째 관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기술 연마를 무엇을 해야 될지 본인이 알게 돼요. 정리하면 수학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면 저절로 기술은 습득하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1학년과 3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저희 데이터 응용 수학과가 IT 융합학부 및 산업 경영공학부와 함께 ICT 융합학부로 합쳐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데이터 응용 수학과의 수학과 재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교과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교과 관점인데 교과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과로 들어오면 수학과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응용 수학과로 들어오면 데이터 응용 수학과로 배워야 될 교과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글로컬이 되고 나면 내년이죠. 이제 학부 1년 마치고 2년 돼서 데이터 응용 수학 트랙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트랙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교과 관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전공학점으로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뭐 이러면서 다른 교육 과정을 있는 과목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고요. 비교과 관점에서 보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컬 사업의 영향을 수학과 데이터 응용 수학과 데이터 응용 수학 트랙에 오는 학생 모두 다 비교과 관점에서는 글로컬 사업의 영향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노에너지 화학과 체육차장을 맡고 있는 2학년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노에너지 화학과 이영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공통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 화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교수라는 직업을 갖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를 지금 막 봤는데 고민스러운데 이게 방법은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빼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보통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걸 빼가는 방법. 그래서 대학에는 전공이 무수하게 많은데 일단 뭐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가 정해졌었고 우리 때는 그래서 이과 안에서 공대 아니면 자연대 선택지밖에 없었고 그래서 공학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빼고 자연대 안에서 이제 뭐 수학, 물리, 생명과학, 이제 화학 이렇게 있으면 뭐 빼 나갔습니다. 빼 나갔더니 가장 나한테 맞는 게 화학이었고 그래서 화학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대학원을
가게 됐고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을 하는 순간 대학원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대학원을 가서 TA라고 이제 조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조교 활동하면서 티칭이 나오고 잘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수의 꿈을 조금 갖게 됐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학년과 4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취업 및 대학원 진학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학사 과정만 마치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학위를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라는 질문이었고 저 역시 학부 졸업생과 석사 졸업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뭐 질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 랩 하면서 이제 랩 소개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고 수업 중에도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자연과학 특히 뭐 수물 화생 요거 할 때는 한 전공은 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워낙 학문의 깊이가 좀 깊고 넓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가야 되고 가는 게 현재까지 저는 맞다고 보고 여태까지 학생들을 졸업을 시켜보니까 대학원을 마친 학생들과 학부만 마치고 취업한 학생들과의 취업의 질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또 대학원 2년을 그러니까 석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2년만 하더라도 그 2년에 대한 경력을 회사에서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다 경력을 인정을 받고 또 어떤 이력서를 쓰거나 또 이직을 할 때나 이 학부만 마친 거하고 대학원을 마친 거 석사를 한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원 그리고 최소한 석사 정도를 우리 화학과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나노에너지 화학과 학생들한테는 항상 권장을 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뒤에 질문하고 연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더 쓰면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칠기삼 세상에 운칠기삼인데 기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 다 알잖아요, 그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근데 운칠을 어떻게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운칠의 운을 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도 교수를 갖고 있는 만나는 순간 그 지도 교수의 운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답이 괜찮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과학부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생활체육 전공 2학년 김자은입니다. 저는 스포츠과학부 신소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학년 학생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고학년이 됩니다. 졸업 후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취업 준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제 성적으로는 취업이 가능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 역시 벌써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질문은 고학년이 되어도 졸업을 해도 또 취직을 해도 계속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요즘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학부를 졸업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체육교사, 스포츠 지도사, 행정가, 뭐 선수 트레이너, 뭐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학년이라고 해서 또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네, 고민하시거나 주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주위의 선배님들이랑 또는 그 교수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귀찮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우리 학교에도 뭐 진로심리 상담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가시면은 뭐 자신의 적성을 찾아주기도 하고 뭐 다양한 직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거기에 가시면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계셔서 거기 가셔서 상담 일자를 정하시면 그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셔서 뭐 자소서는 어떻게 쓰는지,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뭐 또는 뭐 면접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고 이렇게 교수님들 많이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부는 2학년에 올라갈 때 운동건강관리 전공과 생활체육 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전공의 큰 차이는 무엇이며 전공 선택 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1학년들 같은 경우는 2학년 올라갈 때 운동건강관리 전공이랑 생활체육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신체 활동, 운동, 건강이라는 키워드는 공통되고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그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건강 관리 전공은 일단 뭐 개인이나 뭐 집단, 그룹, 뭐 선수 그룹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그룹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운동 처방사라든지 아니면은 재활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생활체육 전공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뭐 지역 사회나 뭐 다양한 연령층에 뭐 조금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뭐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촉진하고 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그런 전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부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3학년 이혜빈입니다. 저는 생명과학부 백승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생명과학부는 전공 필수 과목 없이 모두 전공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이 정한 진로에 맞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생들이 꼭 들어야 하는 생명과학의 기본이 되는 수업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질문은 꼭 저한테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주로 3학년과 4학년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교과목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생물학은 이제 세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을 들여다봤을 때 세포 안에는 DNA 유전 물질이 있잖아요. 그 유전 물질은 53년대 제임스 왓슨하고 프랜시스 크릭이 DNA 구조를 밝힘으로써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바로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DNA에서 나오는 물질로부터 단백질이 나오고 그 단백질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생화학입니다. 그래서 그 생화학을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DNA와 그런 생화학 물질을 배웠을 때 세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또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세포생물학이에요. 그 세 가지 학문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여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할 그런 목표와 비슷한 지향점에 매칭이 되는 교과목을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교과목을 꼭 들었으면 합니다. 네,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3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내년부터 저희 생명과학부가 공과대학 소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생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과 방향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수업 또는 교과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선 글로컬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은 올해가 벌써 시작이 돼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수강을 하고 해야 될 학생들은 2025년도에 들어오는 학생부터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재학생이기 때문에 그 글로컬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새로운 교과목이 생기고 그 교과목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텐데 실제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25년도 학생부터라는 사실 우선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과기용 대학이 공대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스포츠과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나 학부가 다시 이 새로운 단과대학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단과대학 이름이 미래 엔지니어링 융합대학입니다. 거기에 세 개의 학부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거기 아래 우리 생명과학부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생명 공학 트랙,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트랙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교과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의생명 공학 트랙에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응용 면역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내용이 또 복잡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응용 면역학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그 생명 시스템 쪽에는 첨단 재생 바이오 그 다음에 디지털 바이오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 학생들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까 새로운 교과목이 뭐가 생길 거냐 하고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첨단 재생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와 같은 줄기세포 학에 대한 교과목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학교에서 그 안내를 했더라고요. 8년 동안 수행하게 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디지털 바이오를 중점으로 하는 이 트랙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과에는 없는 파이썬이라든지 R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교과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학년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해당 학년에 교과목이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데이터 응용 수학과 추상목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만약 교수님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대 초반 대학생 추상목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실은 그 질문을 제가 미리 받았는데요. 답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답이 안 떠오를까? 그 질문을 했는데도 여전히 답을 모르겠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 어렴풋이 이제 왜 답이 안 떠오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버겁고 그 일 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답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과거는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중요한 거는 지금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답이 없어가지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IT 관련 기업에 입사한 데 있어 수학을 전공하는 것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DSP와 같은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실은 우리 수학을 공부하면은 수학을 살려서 이제 학교나 대학원이나 연구원 쪽으로 가는 게 수학을 100%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학 지식을. 그런데 수학이 아닌 IT 쪽,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쪽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IT에서 배우는 뭐 OS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수학과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학을 하고 IT 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제 답은 수학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런 경쟁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수학 문제 풀이에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OS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나 OS를 공부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트레이닝을 수학 문제 풀면서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학 문제는 꼭 필요한 내용들로 정의가 된 내용들로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 정확하게 정의된 용어와 기호들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집요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연마할 수 있는 것이 수학이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ADSP 얘기를 했는데요. ADSP는 Advanced Data Semi-Professional입니다. Advanced Data Analysis Semi-Professional의 약자인데요. 그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ADSP라는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고요. 그게 이제 R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DSP 자격증이 있다고 이 사람 아주 훌륭하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본인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ADSP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성취를 했다. 그런 글을 써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고요. 그 시작점이 어떤 사람은 더 확대돼서 뭐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도 따고 더 최상위 레벨인 ADP 자격증도 따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 경륜대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ADSP 자격증을 따려는 시도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새로운 결과,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 단계 올라가야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올라가 보세요. 그게 제 답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다시 나노에너지 화학과 이영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 생활에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라는 심오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가 너무 옛날이라 지금 대학 생활한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대학을 왔으니까 대학에서 교육기관이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온 거니까 일단 학교에서 학과에서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학생이니까.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대학 생활에서 조금 더 이 고등학교 생활과 차이가 있다면 대학은 무엇을 강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고 또 어떤 수업을 꼭 들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 나가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거를 요즘은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결정권도 스스로한테 있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대학생활에서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수업을 따라가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양한 학습서 또는 다양한 인터넷 강의 이런 걸 통해서도 했었지만 대학에서는 좀 그런 레퍼런스가 좀 적을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근데 또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 동영상도 올리는 분들도 많고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좋은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걸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이건 화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학생들한테도 공통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시간이 된다면 다양한 친구들, 선배, 후배 많이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또 고민거리도 털어보고 나눠보고 또 가끔은 시간이 되면 운동도 같이 해보고 이런 사회생활하는 것도 대학 때 배우지 안 하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연습 다양한 좌충우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포츠과학부 신소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졸업 후 대학원에 가면 취업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 동료라든지 그 업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그 네트워킹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금 더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에도 정말 우수한 역량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의 학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연구 능력 이런 것들도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들어오시기 전에 그 본인 나름의 목표 의식은 꼭 가지고 입학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생명과학부 백승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학년 학생의 질문이고요. 교수님께서는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힘든 점과 가장 뿌듯하실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가장 힘들 때는 학생 스스로 포기할 때죠. 네, 아까 여러분들 선배분이나 교수님들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대학교라는 것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출발점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백지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무엇을 채울 수 있고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미리 자기를 판단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가 학생들을 보고 실망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기쁨을 느낄 때는 그런 학생들이 내 지도를 통해서 바뀌어갈 때, 뭐 학부생일 수도 있고 대학원생일 수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내가 어떤 코멘트를 했을 때 그 코멘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바뀌어간다든지 또는 수업 중에 제 수업에는 영어 수업을 하는데요. 영어 A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영어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 항상 한국어 질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을 때 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배워간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제일 기쁘죠. 여기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여기 교수님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느낄 때 저희는 가장 행복함을 느끼죠. 교수님의 진심이 담긴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부생의 경우 2학년 혹은 3학년 때 교수님께 컨택하여 학부 인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진학할 랩실에만 학부 인턴을 수행할 수 있나요? 아직 어느 대학원에 진학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늦어도 언제까지는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본인의 고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실 무엇을 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가능하면 모든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실험실도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으면 다 실험실도 접해보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실험실 그 학과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수업도 있습니다. 생명과학 트랙 세미나라고 해서 3학년 1, 2학기, 4학년 1학기까지 해서 실험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3번의 실험실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방학 동안이나 그 다음에 학기 중에서도 실험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모든 실험실에 가서 참여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 그래도 내가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될 시기는 적어도 4학년까지는 내가 뭘 더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학년이 되면 자기의 포커스가 전공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거고요. 그 당시가 되면 원하는 교수님들 컨택을 해서 내가 이런 전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학년 때는 그런 전공에 대한 선택을 하고 컨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질문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청 학생들 중에서 자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학우 여러분들께는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해드리겠습니다. 저기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부 20학번 현진한이라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어 A 수업 또는 제가 공부하는 PPT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 영어 공부에 조금 수업 내용도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혹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어 공부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어 공부법이요? 공부법은 각자가 제가 터득한 방법은요. 공부는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터득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한테 습득이 잘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도 공부를 영어를 해봤을 때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 공부를 우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와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려니 그동안 공부를 놓았던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가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 배운 거를 그날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절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지금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 수준을 일단 알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토플이며 토익 시험을 한번 보라고 합니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고 거기에 맞는 교과서,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맞게, 내가 고등학교 수준이면 고등학교의 수준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영어는 거기서부터 조금씩 해야, 그리고 속도를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수준이 어느 수준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토플 책도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해 주신 현진한 학우분께는 교학행정실에서 준비하신 여기 라이언 텀블러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바로 앞에 회색 맨투맨 입으신 분. 지금 1학년이라서 지금 아직 그래도 두항동 캠퍼스에서 일반학 수업은 듣고 있죠. 우리 나노에너지화학부가 2018년에 무고동 캠퍼스 19호관에 생명과학부랑 같은 건물을 쓰다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동기가 사실 학생들 때문에 이사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19호관 뭐 경험을 8호관만 지금 가끔 경험을 하실 텐데 19호관이나 8호관이나 보면 너무 오래된 건물에 또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아무리 뜯어 고쳐도 표도 안 나고 그리고 또 안정성도 문제가 있고, 안전성도.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이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훨씬 더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강의 공간, 실험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 그다음에 뭐 도서관 따로, 그러니까 열람실 따로 공간도 마련했고, 단점은 이제 인프라가 너무 없잖아요. 그죠? 벌써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게 좀 아직도 아쉬운데, 원래 학교하고 이사할 때 약속하고 조금 달라져 갖고 조금 미안하긴 해요. 근데 뭐 항상 세상은 보면 프로스 앤 칸스, 그러니까 단점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만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장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일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학우분께도 동일한 텀블러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세 번째 줄 스포츠과학부 학생. 올해가 과학기술융합 맞는데 궁금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저희 스포츠 과학부는 그 학부가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운동 건강 관리 전공, 생활체육 전공으로 그대로 가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 대학이 스마트 건축 융합 대학 맞습니까, 학장님? 맞아요. 예, 거기 대학 소속으로 이동을 하는 것뿐이지 저희 스포츠 과학부 그 자체는 이렇게 크게 변함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학우분께는 남은 게 어피치 텀블러밖에 없어서 요거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우분들부터는 저희 이거 어댑터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학우분 계실까요? 네, 저기 위쪽에 민트 색깔 입으신 데이터 응용 수학과 24학번 송준영입니다. 그 수학과가 올해 데이터 응용 수학과로 바뀌면서 교직 트랙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데이터 응용 수학과를 졸업하면 어느 직업으로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한데 다시 한번 물어봐 줄래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데이터 응용 수학과를 전공하면 어느 분야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모든 분야에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 취직하고 싶어요?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취직하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응용 수학과는 아니지만 이제 수학과에서 데이터 응용 수학과로 바꾼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수학과는 교직 과정이 있었고 데이터 응용 수학과는 교직 과정이 없습니다. 그 교직 과정이 있다는 것은 많은 과목이 교직 과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됐다는 뜻이고요. 교직 과정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런 제약이 이제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응용 수학과의 교과 과정은 말 그대로 응용 수학이 모든 과목에 다 반영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도 밑바닥에는 수학이 깔려 있고 수학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서 데이터 관점에서 응용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도 학과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우리 수학과에서 하는 매스 하모니라는 그 소규모 모임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12개 소모임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모임 활동을 적극 참여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생겨야 그걸 매개로 해서 적극적으로 뭐 코딩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모임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리눅스를 한다든지 또 R을 한다든지 뭐 강학습을 공부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질문 학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앞에 검은색 티셔츠 입으신 여성분. 안녕하세요. 나노에너지 화학과 2사학번 황입니다. 네,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하지? 1학년 때 벌써부터 뭘 준비하고 싶어요? 응? 급해? 그 대학이 4년 길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가급적이면 적응하는데도 아직 충분히 적응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중간고사 보고 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1학년 때 그래서 뭐 사실 대학 생활도 적응 잘 못했을 것 같고 조금 한다면 뭐 아까 중간에도 나왔는데 영어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뭐 아까 백승훈 교수님은 막 이제 교과서 저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요즘 넷플릭스나 뭐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드라마 같은 거 자기 좋아하는 뭐 드라마가 좋든 영화든 스포츠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원어로 들어보세요. 원어로 처음엔 자막 두고 그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자막 없이 듣고 이런 거 뭐 어차피 좋아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막 없이도 들리거든요. 뭐 쓰고 뭐 읽고 이런 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일단 귀가 트이고 들리고 그러면 그걸 따라하게 되고 노래도 못하는 사람도 자꾸 따라하다 보면 잘하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고 또 준비한 1학년 때부터 가급적이면 아까 얘기지 못했는데 대학 생활에서 동아리나 학생회나 이런 사회 소셜한 그런 액티비티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연애도 좀 미리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반갑습니다. 스포츠과학부 1학번 이아림입니다. 교수님들 많이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교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교수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도록 저희가 저희 학부 차원에서 그 오피스 윅 주간이라고 해서 과자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학생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도 잘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셔서 그냥 교수님들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그냥 서슴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뭐 그냥 그 취업 문제라든지 뭐 학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와서 잡담을 하고 가셔도 되고 그 연구실에 있는 과자도 조금 이렇게 먹고 가셔도 되고 그래서 뭐 그냥 서슴없이 찾아오시면 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교수님들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방문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의 진솔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분들 1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고 그럴 텐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근데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이 되면 일단 뭘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면 또 열심히 하세요. 보일 때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보입니다. 그런 보일 때까지 열심히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주어진 인생 잘 소중히 잘 사시고, 그리고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뭐 찢어도 보시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찾아가서 교육도 듣고 강연도 듣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못한 걸 얘기를 하면 대학생활 즐기세요. 4년 즐기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믿고, 커리큘럼은 어차피 잘 짜놓으신 거고 미래를 위해서 교수님들이 준비했으니까 믿고 하시면 되고, 학생들은 따르기만 하면 되고 남는 시간 놀고 즐기고, 그러다 보면 잘 노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 일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머리하고 공부머리가 딱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그게 다 일머리고. 자, 즐겁게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이룰 수 있도록 꼭 노력하시고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으로 교수님, 학생회가 함께하는 2부 토크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학생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패널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부 진행을 맡았던 제40대 위인 고학계중학대학 학생회장 이승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